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9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고 있죠. 1월 달에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을 8개월째 지금 거기서 주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수사 진척이 더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자, 그 이후에 동부지검이 왠지 모르게 잘 나간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고, 그 다음에 동부지검의 이 수사가 지금 추미애 사단에 완전히 포위됐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동부지검장은 대개, 동부지검이라는 게 원래 동부지청이었는데 2004년에 동부지검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청은 지검보다 그 하위 구성단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지검장 출신들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더니 이 동부지검이요, 대략 그냥 옷 벗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마지막으로 옷 벗는 자리. 지금 현재 김관정 그 동부지검장, 그 이전에 21명의 그 동부지검장이 있었는데요. 다 해서 다음 보직이 어딘가 그걸 봤더니 21명 중에 12명, 절반 이상이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그만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대개 은퇴 코스다. 왜냐하면 지청, 지검 뭐 이런 데 중에서 은퇴 코스가 몇 군데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거기 가면 은퇴 코스다. 이런데 동부지검도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그랬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승진을 한다든가 영전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 3번 정도. 2005년에 김희옥 동부지검장이 법무차관으로 간 경우가 있고요. 2015년에 박민표 동부지검장이 대검 강력부장으로 간 경우, 그리고 2015년에 봉욱 동부지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간 경우, 요 정도가 승진과 영전을 한 케이스 21명 중에 이런 거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을 동부지검에서 수사한 이후부터 동부지검장이 그 직무대리까지 합치면 3명입니다. 3명인데 첫 번째 조남관 동부지검장, 이 사람이 갑자기 검찰국장이 됩니다. 1월 달에. 엄청난 승진과 함께 영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남관 그 동부지검장을 이어서 동부지검장을 한 사람이 고기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1월 달에 동부지검장에 임명되고 나서요, 4월 달에 한 3개월여 만에 법무부 차관이 됩니다. 이게 우연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들고서 뭐 추미애 장관은 야당 의원 질문에 대해서 소설 쓰시네라고 얘기했지만 우연일까? 지금까지 21명의 동부지검장이 있었는데 그 전력들을 쭉 살펴보면 이상할이 많지.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한 이후로 동부지검장들이 잘 나간다. 그 다음에 고기영 차관이 그만두고 나서 그 자리를 직무대리를 앉혔습니다. 대검에 있던 그 부장이 직무대리를 했는데 이 사람도 직무대리 하면서 울산지검장으로 갔습니다. 뭐 그건 뭐 꼭 영전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여하튼 지검장으로 그렇게 발령이 났고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직무대리니까 그렇고 동부지검이 이상하게 잘 나간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 수사팀 최종 지휘자가 누굽니까? 최종 지휘자는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지만, 그러나 그 바로 밑에서 실질적으로 지휘를 하는 사람은 대검 형사부장입니다. 근데 그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던 김관정 씨가 지금 동부지검장으로 내려온 거요. 그러면 대검 형사부장에 누가 있냐? 이종근 검사가 대검 형사부장인데, 이 사람은 종전까지 남부지검 1차장이었습니다. 근데 대검 형사부장으로 갔죠. 이 사람이 왜 문제냐? 추미애 장관의 그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작년 12월 달에. 그 인사청문회의 총괄검사였습니다. 이종근 씨가. 근데 총괄검사 당시에도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내라. 뭐 그것이 뭐 문제가 되지 않느냐, 뭐 이런저런 그 질문이 야당 의원 사이에서 나왔죠. 그거에 대한 서면 답변 자료를 총괄해서 만들었던 사람이 이종근 씨인데, 이 사람은 그때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 답변을 뭐 총괄했으니까 뭐 그런 답변을 주도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서 그 의혹이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바로 이 사건을 대검에서 지휘한다. 이제 이게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이해충돌을 떠나서 이 사람이 과연 자기가 근거 없다고 한 거를 근거 없다고 부인했던 그 내용을 지휘하는 것이 맞느냐. 이건 뭐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 본인이 나는 이걸 뭐 지휘하지 않다거나 뭐 이런 지휘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이게 그 정의와 공정의 잣대지, 지금 자기가 그걸 지휘하겠다고 그 자리에 가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말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지금 동부지검장으로 간 김관정 씨. 이 사람은 직전까지 대검 형사부장에서 바로 이 사건을 지휘했습니다. 지휘하던 사람을 거기로 내려보낸 겁니다. 내려보내니까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대검 형사부에서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냅시다.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사부에서 의견서를 만들어서 자, 이거 냅시다 라고 김관정 당시 대검 형사부장한테 제출을 했는데, 김관정 형사부장이 이 문제에 관해서 차장검사나 대검 차장검사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본인 선에서 그대로 묵살해버렸습니다. 아마 그 공로 같은 게 인정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이 지금 동부지검에 가서 이 사건을 중간 지휘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어느 쪽으로 갈지, 그때부터 김관정 씨는 추미애 사단에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지휘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건 우리가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동부지검장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고기영 씨가 법무부 차관이 됐다. 그러니까 법무부하고의 통로도 마련이 됐다. 이런 것이고요. 어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던 주임검사가 8개월째 지지부진한 수사, 이 와중에 서울 동부지검 검사에서 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영전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혹시 동부지검에서 이 사건을 주물딱주물딱 하다가 거의 뭐 그냥 수렁에 빠뜨리고 난 공로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도 크게 틀린 얘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거기서 수사를 계속 하도록 하든가, 뭐 아직 지지부진하고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가서 답변하듯이 나도 이 수사가 빨리 신속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희망사항이라면, 만약에 주임검사를 바꿔버리면 이 수사가 신속하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때까지 지지부진해 왔는데, 그런데 그 주임검사를 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영전을 시켰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 사건 잘 다뤘다, 잘 뭉갰다, 뭐 이런 거 아니겠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바로 동부지검에서 수사관은 검사는 아닙니다. 검찰 직원이죠. 이 수사관이, 이걸 담당했던 수사관, 이 사람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이 근무했던 거기에 대위 김대위입니다. 이 김대위가 보좌관의 청탁 전화가 왔었다 하는 것을 진술을 하니까 그걸 당신 기억이 정확한 거냐 뭐 계속 윽박지르듯이 해서 결국은 진술조사에서 빼는데 동의하도록 만든 사람, 이 사람이 검사와 수사관인데, 검사는 영전하고 이 수사관도 영전을 했습니다. 동부지검에서 대검 수사관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건 확실하게 영전입니다. 이 두 사람을 영전시킨 이유, 그것도 또 궁금하고요. 거기다가 더 황당한 일은, 자, 김관정 신임 동부지검장이 가자마자 이 검사와 이 수사관을 동부지검에 다시 파견해달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파견을 받았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아마 윤 총장 입장에서는 승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뭐 그런 정도의 파견은 원래 흔히 있는 일이고, 그걸 파견을 금지하면 결국 불신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총장으로서 검사를 불신하는 거는 그거는 뭐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믿어봐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승인을 해서 다시 그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영전시켰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는 추미애 사단의 김관정 신임 동부지검장의 이 입장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만약에 정말 신임 동부지검장이 얘기했듯이 이 사건 수사의 연속성이나 아니면 속전속결 빨리 매듭 짓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초에 이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옮겨주는 게 다 영전을 시켰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내가 이 수사를 뭉개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지휘자, 사실상 최종 지휘자, 대검 형사부장, 이 사람은 이 사건에 이 휴가 미복귀 의혹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중간 지휘자, 동부지검장, 이 사람은 추미애 사단에 의해서 한동훈 검사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사건 때 추미애 장관의 편을 적극적으로 들었던 사람. 그 다음에 수사 검사, 이 사람은 8개월간 지지부진한 수사를 했는데 그 결과로서 영전한 사람. 그 다음에 수사관, 이 사람은 진술조서를 김대위의 진술조서에서 보좌관이 청탁했다 하는 부분을 빼는데 기여한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이 사건 수사는 수사관, 검사, 그 다음에 동부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요 라인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라인이 전부 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단이거나 우호적이거나 감쌌거나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다. 이 구성 누가 했느냐? 바로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으로 이런 구성을 만들었다. 저는 어찌 보면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가서 빨리 검찰이 수사해라. 나 보고 안 받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미 자기 사람으로 다 포석을 해놨다 이거지. 자기 사람으로 포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는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아마 굳이 보고받지 않더라도 믿어 의심치 않는 결과, 추미애 장관이 믿어 의심치 않는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왜 그 검사와 수사관을 거기다 승인을 했을까 하는 거는 제가 보건대는 한 번 더 믿어보자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선 추미애 장관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새로운 의혹이 여러 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통역병 청탁 문제도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딸의 비자 청탁 문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건 다 새로운 사실들이니까 그것들을 새롭게 외부의 주목 아래 수사해봐라. 근데 그 수사가 이제 수사 중간 결과를 보고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또 언론 보도도 보면 대략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뭐 특별수사본부를 한다든가 특임검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인데 아마 약간의 그 시간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미 뭐 검토는 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관한 조금 더 쿠킹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여론 조성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수사 라인은 추미애 장관이 짜놓았고 결국은 이 수사 라인에 의해서 아마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되기는 100년 하청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